상대방의 심신상실이나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에 이르게 되면 준강간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준강간에 이르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혀서 죄명이 준강간죄가 아니라 준강간치상으로 바뀌었다. 이러면 처벌 수준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포유법률사무소입니다. 상해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이때 상해의 경우 모든 상처가 상해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재판부는 설령 상해가 생겼다 하더라도 그 상처가 극히 경미해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내지는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 상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음에 이르는 단계에서 폭력에 의한 타박상은 강간 등 상해치상에 해당할 수가 있고요. 강제적인 성관계에 의한 회음부의 찰과상, 이 부분도 상해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관계 이후에 성병 간염 내지는 중간간에 의한 정신적 피해, 이런 부분도 지금 상해로 인정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판례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방문해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던 과정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손가락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 후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서 그 뜻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급성 질염, 그리고 방광염 및 외부 생식기관 타박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급성 질염의 원인균이 2주에서 4주까지 잠복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간간 미수 범행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설사 급성 질염이랑 외부 생식기관의 타박상이 피고인의 범행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은 자연 치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것으로서 중간간 치상죄의 상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또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주지 않았는데요. 피해자가 과거 관련 진단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범행 이후 증상이 발현된 점, 그리고 의사 소견 내지는 담당 의사에 대한 사실조회를 기반으로 해서 이 사건 상해가 피고인의 중간간 미수 범행에 의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고요. 피고소인의 중간간 치상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결국에 피고인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고 추가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그리고 사회봉사 명령 또한 받게 됐습니다. 자, 여기 위에 자막과 같이 우리 형법은 강간죄에 관해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그 처벌로 정해두고 있는데, 형법 301조의 강간 등 상해치상죄를 살펴보게 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해서 강간 등 상해치상에 대해서는 더 무겁게 처벌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강간 및 중간간에 이르는 과정에서 상대에게 상해까지 입힌 경우다 보니까 우리 입법자들이 일반 강간, 중간간에 비해서 죄질을 더욱 안 좋게 보고 있는 겁니다. 벌금형도 일단 없고요. 징역형의 하한선만 규정돼 있고 최대 지금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무거운 범죄이기 때문에 설령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리고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재범 방지를 위한 보완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적 불이익을 또 받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간간 치상죄로 고소장이 접수가 되면 변론의 핵심은 중간간 혐의를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상해가 과연 존재했는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에 있습니다. 애초에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중간간 혐의 자체가 적용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간 성립 자체를 다퉈볼 여지가 한번 또 있을 것이고요. 만약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했는데 이 부분은 혐의가 인정될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는 상해 여부를 또 다퉈야 됩니다. 상해 인정 여부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공소장에서 상해 혐의를 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형량을 낮춰 나가야 됩니다. 상처가 생겼다 하더라도 극히 경미하여 치유가 가능한 정도라거나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그리고 일반적인 성행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상처였다, 이렇게 되면 상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상해 발생에 대한 판단에 대한 부분일 텐데, 이 판단에 있어서 재판부는 일률적인 기준으로 딱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판례에서는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상해죄의 고의 여부와 피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성별, 체격, 그리고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탁탁탁 이렇게 되면 상해고 이렇게 되면 상해가 아니다, 이렇게 딱딱 끊어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종합적인 기준을 통해 상해죄 여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고소장을 받으셨다 그러면 우선 중간간 치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 변호인에게 자문을 구하면서 사건을 체계적으로 좀 대응을 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간간에 대한 대응 방법이나 죄의 성립 여부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난 영상이 또 있으니까요, 이 영상 말미에 그 링크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월입니다. 신입생 환영회 등 각종 술자리들이 많아질 수 있는 시기인데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있었던 상대방과의 성관계로 인해서 피해자는 물론이고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게 되면 인생이 또 완전 달라지게 됩니다.
철저한 대비를 통해 체계적인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중간간이나 중간간 시상죄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저희 포유법률사무소 형사전담팀에서 365일 24시간 여러분을 위해 대기 중이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